형사소송법은 한 하루에 30페이지 정도씩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뭐 답안을 어떻게 쓰라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거의 분설형으로 문제가 나죠. 딱딱 10점 정도씩 해서 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문제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점을 10점 분량을 잘 한 주제로 못 채우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점이란 건 항상 칸을 채우는 용도도 되는 겁니다. 문제점 쓰시고요. 그리고 법조문 쓰세요. 형소법에서 법조문을 안 쓴다? 미친 겁니다. 진짜 정신 나간 거예요. 그건 아니야. 형소법은 특히 법조문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학설 판례가 있으면요, 학설 판례도 가급적 형소법은 쓰세요. 학설도요. 그래서 뭐야? 다 쓰란 얘기야? 예, 다 쓰란 얘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답안을 채워요. 예, 그래서 다 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물론 공부하다 보면 다 쓰면 당연히 고득 좀 하지. 근데 그게 완벽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쓸 건 쓰고 또 잘 모르는 건 적당히 조문으로 비벼 떼워. 다 그래. 내가 그랬잖아요. 제가 수석한 저도 형소법 불이타 맞았다고. 그래서 조문으로 비볐어요. 괜찮아. 별로 차이 안 나. 자기가 애운 거 뭐 되게 썰 푸는 애들 있잖아. 애워서 막 쓰고 그거보다 정확히 못 외웠을 거 아니야. 조문은 내가 정확하게 뺏길 줄은 알거든. 내가 몰라도 조문 뺏기는 건 알 줄 안단 말이야. 내가 더 정확하지. 이렇게 해서 적당히 이왕 포섭하고 마무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형소법은요, 일단은 쟁점별로 나오니까요, 가급적 쓰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가끔 가다가 형소법 중에서 좀 어처구니 없는 문제가 좀 나옵니다. 도저히 그 분량으로 쓸 수 없는 문제가 가끔 나오죠. 그런 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되고, 당연히 그건 안 되고, 그건 그냥 간단하게 당연히 핵심만 써야 되고요. 그 보통의 이제 주제는 딱 그런 식으로 전형적으로 쓰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형소법 공부할 때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형소법은 사실 이해를 위한 부분도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나중에 가면 전문 법칙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이해할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뭐 상소 불가분 이런 거 좀 이해를 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은 약간 기계적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머리에 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당연히 조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조문을 쓰라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거를 딱 외울 때 그거 자체를 뭐뭐 해서 중얼거리면서 외우는지 몰라도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조문을 찾아보는 게 바로 외우는 겁니다. 조문을 찾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조문이란 것이 생각보다는 의외로 객관식할 때도 굉장히 많이 그 조문의 이미지라든지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이든 사례형이든 무조건 이 책에 있는 조문은 다 찾아본다. 그리고 두 번째, 2회독, 3회독 할 때도 무조건 찾아본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복습할 땐 찾아야 돼요. 조문을 안 찾는 사람은 심각하게 나가면 지금 나가세요. 그냥 지금 나가세요. 이 강의실에서 나가시고, 자, 저기 조문을 안 찾으시는 우리 인강 고객님들께서는 조문을 찾을 생각이 없으면 다른 서비스를 받으세요. 안 돼.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무조건 찾아야 돼. 조문은, 형소법은 진짜 찾아야 돼요. 예. 그렇다고 진짜로 하지 말고 농담이야. 어쨌든 꼭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조문을 많이 찾는 사람은 자기 점수 10점은 땁니다. 안 딸 것 같죠? 나중에 진짜 차이 크게 나요. 나중에 가면. 자, 이제 제가 할 말은 했고요. 나중에 이제 내용으로 조금씩 하겠습니다. 자, 334쪽을 먼저 갑니다. 어이없게 이게 마지막 날 해야 될 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사나 이런 거 있을 때 계속해서 항고, 준항고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면은 앞에 공부하기가 훨씬 더 편해집니다. 계속 모르는 소리 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 항고 그리고 준항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차이가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334페이지에 보면은 결정의 처분의 주체입니다. 법원이 하는 그것이 바로 항고입니다. 법원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항고입니다. 자, 법원이 하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뭐를 해요? 항소, 상고를 하죠.
법원이 하는 재판 중에서 결정도 있습니다. 항상 판결만 있는 게 아니라 결정은 매우 간략하죠.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항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재항고를 합니다. 재항고라는 게 판결에 있어서 상고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결은 1심 판결이 있고 2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고 첫 번째 불복이죠. 그리고 대법원에서 세 번째 불복을 합니다.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통 지방법원이 하는, 법원이 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항고를 합니다. 이게 바로 2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첫 번째 불복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3심, 소위 말하는 대법원에 대한 다시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겁니다. 이거의 구조 자체가 우리 판결과 똑같습니다. 결정이기 때문에 항고, 재항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자, 일단은 법원이 결정을 하는 것은 결정 자체가 전국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 재판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당사자가 사망했다. 이러면 우리 법원은 판결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공소기각 결정을 합니다. 그것도 결정이에요. 그럼 재판이 있다가 재판을 받다가 피고인 사망했네요. 아유 안타까워라. 공소기각 결정합니다. 라고 해서 끝내면 그것은 무슨 재판? 종국 재판인 겁니다. 그 신급의 종국 재판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불복이 있으면 알고 보니까 안 죽었어.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항고를 하는 겁니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판결을 안 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복이 또 있으면 재항고를 합니다. 상고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종국 재판인 경우가 있고 또는 중간에 재판인 경우에 성격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재판하다가 중간에 뭐 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많습니다. 뭐 여기서 뭐 있을까? 흔하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어떤 재판을 했는데 뭐 보석 허가 결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재판 과정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서브로 하는 것들입니다. 뭐 기피 신청 기각 결정 그러면 그 중간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위헌 심판 제청 같은 것도 위헌 심판 제청하면 그 재판이 이제 중단되지만 그게 아니면 자기가 하게 되면 그냥 재판 진행하죠. 그것도 하나의 중간 재판의 성격입니다. 이런 전국 재판도 있지만 결정이란 건 중간 재판도 있는 거예요. 짜질그리한 것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랬을 때, 자, 종국 재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항고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기각 결정이라는 어떤 재판을 끝냈어요, 그죠? 그럼 그거에 대한 불복 방법이 보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항고와 재항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은 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종국이죠. 관할 위반이 되면 검사가 다시 재기소할 수 있지만 그 사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특수한 규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판결 전에 소송 절차, 판결 전에 소송 절차의 중간 재판을 한 경우에는 중간 재판 하나하나에 대해서 전부 다 3심까지 불복을 해서 항고하고 재항고를 하려면 재판이 진행이 굉장히 더디겠죠. 그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중간 재판인 경우에는 그거를 그 중간 재판 하나하나를 계속 다투다기보다는 그냥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같이 받아라. 판결이 올라가면 중간 재판을 그렇게 한 거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거에 따라서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라. 전체적인 재판을 가져가서 이런 식의 그 이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재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고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냥 판결을 가지고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면 하고 아니면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간 재판인 경우에도 밑에 보면 구금, 구속 같은 것도 영장 발부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재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석, 아까 했던 보석 있죠. 그리고 또 압수 같은 거, 압수물에 관한 처분 이런 것들도 전부 중간이고 뭐 감정을 하면 감정 유치해야 되겠네요.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 하나하나가 중간 재판에서 기억이 드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도록 우리 종국 재판과 별도로 그 개개의 결정 하나하나를 불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고 일단